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를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M포 세대라 칭합니다. 또한 소위 말해서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을 금수저라 말하고 자신들을 흙수저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조적인 단어들 뿐입니다. 누구는 건국 이래 부모보다 못 살 첫 번째 세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1997년 11월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우리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IMF 사태가 핥히고 간 상처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지금의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허브, 대전시의 청년희망통장,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같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힘이 되어준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렇다 할 청년 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청년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청년부서 신설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MBC 경남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지난 촛불 대선에서의 시대의 정신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경남의 시대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의회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젊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지역구에서도 만 32세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박준호, 손덕상, 성동은, 김경수, 장종아 그리고 저 신상훈까지 만 45세 이하의 7명의 의원들은 경상남도 의회 최초로 청년 정책 연구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민들께서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가 해결해 보라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11대 경상남도 의회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청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투자해야 될 곳은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도청에서 진행되어 온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행정의 변화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김경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이렇게 마주서 있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청년비례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년비례 대표라 하면 청년들 스스로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의미에서 각 정당이 청년 정치인들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 속에서 지사님의 역할도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경남의 청년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하셨죠. 네, 우선 청년 부서 신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고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청년 부서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 개편안을 어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조직 개편안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남도의 청년 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이 아무래도 좀 표류하는 그런 느낌을 도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도지사 직속의 사회혁신 추진단에 청년정책 담당, 청년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여러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들을 사회혁신 추진단 내에서 총괄하게 되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관련 업무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정책 기구들과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확산시키고 그를 통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청년 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청년 정책에 대한 구상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던 잣대만으로 청년 정책을 그 잣대를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 담당을 사회혁신 추진단 내에 신설했던 이유도 그 속에서 청년들과 함께 직접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지난 14일 날 경남 청년 네트워크 출범식을 우리 도청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 신상훈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경남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활동할 공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난주에 그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 건물 같은 층에 청년센터를 조만간 만들고 거기서 경남 청년 네트워크가 활동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프렌즈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풍족하지 않아도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던 청년 네트워크랑 청년 프렌즈 1호 개소식 저도 함께 지사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2년 정도가 됐는데 기본 계획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지 못했던 게 지사 한번 바뀌고 나서 5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참으로 반가웠고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거듭 밝히겠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청년 문제를 이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전체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사님하고 생각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의 내용 중에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 혁신 추진단 안에 이번에 새로 그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직 개편안에 경제통상국이 일자리 경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 안에 청년 일자리 담당 업무는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국 소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청년 업무를 하나로 모으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사회적 혁신 추진단 아래 청년 정책 담당하는 부서인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 업무가 여전히 다른 데로 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애당초에 그 하나로 모아내고 컨트롤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청년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데 논의 과정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정책들의 내용까지 검토를 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조직 개편안에 있는 안으로 가자라고 1차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청년 주거 지원 문제도 그렇고요. 청년 농업인 육성 이런 이제 개별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혁신 추진단 내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협업이라든지 시군과의 협업 구조를 생각할 때는 사무는 일자리 부서에서 그대로 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사회혁신 추진단 내에 있는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시행을 해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청년 정책 업무를 담당해왔던 기획조정실장하고 경제통상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네, 경남 경제가 많이 어려운 와중에 중책을 떠맡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경남형 뉴딜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우리 도가 시행하는 23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고용 시장이 좀 어렵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 위기로 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 비율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청년층의 직무 현장하고 일 경험의 기회가 낮기 때문에 그런 교육하고 일자리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일 경험을 통한 민간 일자리 연계, 그리고 진로 설계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청년의 민간인 일자리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좀 강화해 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거고요. 지사님이 바뀌고 첫 번째 추경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경상남도가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원래 취지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2개 기관에서 304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일 경험을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11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설계 교육이라든지 취업 컨설팅 그리고 직무 교육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1개월간 일 경험이 끝나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기업이나 민간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저희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대는 방식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희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에 출범한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마을 재생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부산에서 열린 한 박람회.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보안관들이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양초와 타일도 함께 팝니다.
저희 회사가 뭐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박람회 행사를 진행할 때 뭐 커피도 같이 파는 부스를 여는데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너네들도 오게 된 거다. 한 구청이 마련한 행사장에선 도우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행사 자체를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이벤트 대행업체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이들이 작성한 업무 보고서입니다. 행사 가수 섭외와 팝콘 기계대여, 귀빈 초청장 작성 등 엉뚱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관련 위한 그런 수익성 10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좌절감을 느낀 청년보안관 50명 중 20% 정도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취업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목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자신감이 계속 떨어졌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는 파란 일자리 사업. 정규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사했지만 근무 여건과 처우는 달랐습니다. 경력인데 지금 파란 일자리 사업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청년들의 적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보안관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하고 정말 그냥 돈만 받아가는 생활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도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BS 뉴스 이슬입니다. 네, 국장님, 예. 방금 나온 영상은 우리 경남이랑 인근에 있는 부산의 이야기입니다. 관련 뉴스는 보셔서 예, 잘 이제 내용은 잘 봐서 알고 알고 계시죠? 예. 경남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가 틀어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일할 직장을 그냥 이렇게 알선해주는, 그러니까 매칭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같이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요. 지금 경남도 같은 뉴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부산 좀 전에 보신 부산시 사례하고는 좀 사업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그 우리 도의 누딜 일자리 사업 경우 수행 기관을 통해서 지난 9월에 저희 참여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1차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매니저가 3사람이 채용되어 가지고 현지 조사라든지 그리고 참여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직무 교육도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은 방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현재 일자리 담당 팀에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시죠? 지금 담당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신 거죠. 경남의 청년들 전체 일자리가 이 4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팀에 4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역할이 좀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개발이나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 총괄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행 기관이 또 청년 경남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든지 그렇게 또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관리를 위해서 전담 매니저를 3사람을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하시는 분은 현재 청에는 4분인데 각 사업별로 이제 뉴딜 같은 경우에 3분을 또 추가로 고용하고 예. 이렇게 외주로 나간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